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농작물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먹는 물까지 말라붙어 급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임실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물통을 든 주민들이 군에서 마련한 급수 탱크에서 줄지어 물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을 먹는 물 등 생활용수로 썼지만 계속된 가뭄에 지난주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류는 물론이고 하루가 지금 물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역사상 처음 같아요, 우리 마을에. 이러다 보니까 식수난으로 지금 주민들 애류가 많은데 군에서 하루에 2톤씩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겨우 먹는 물 정도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질러 못 오고 설거지 물도 마음대로 못 쓰고 빨래 걸레에 주물르고 흔드는 물 받아갖고 저 호박 피기 하나 다 죽어버렸어. 호박도 그거 갖다 주고. 인근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주 전 계곡이 말라붙으면서 70이 넘는 할머니들이 매일 양동이로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곡석 전답은 떠나서 먹는 식수가 딸리니까 이렇게 물 갖다 주신 분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진짜 한 수대 한 수대 갖다 먹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전북에서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계곡물 등을 이용하는 도민은 6만 8천여 명입니다. 비상급수를 하는 마을이 아직은 2곳에 불과하지만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비상급수 지역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로 이전한 뒤에도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여전히 서울에서 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속빈 강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서울에서 가진 회의들입니다. 투자위원회 14차례를 비롯해 채권 등과 관련한 대체투자위원회 등 모두 17차례나 됩니다. 비공식 회의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주에서 열 수 없는 그건 이제 외부의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서 오는 거하고 또 우리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런 회의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역 정치권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들은 뒤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의혹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해 나갈 거고요. 우여곡절 끝에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빈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이 곧 이루어진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만 하면 최대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모집 방식이 좀 수상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무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열띤 설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19년 동안 170억 원을 저희들이 들여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빌려고 그런 거예요. 3만 원의 접수비를 내고 소송에 참여하면 최대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상합니다. 실제 징용 피해가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일본에 안 빌려갔다 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같이 가서
89세에서 125세 사이, 당시 강제징용이 됐을 법한 조부, 증조부만 있다면 누구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 진술서에 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최대한 진술서는 처벌하게 갑자기 1번 중사 순사로부터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후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팔이 끊어졌더라 20년 됐더라. 미심쩍어 하면서도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3만 원의 접수비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진실인가? 나는 약 정말 참말로 진실로 주는 건가? 그게 의문이지. 다단계 같기도. 징용 피해자의 유족도 아닌데 소송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단체 관계자는 한국인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강정기 때 우리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국가 기록은 없을 뿐이에요. 피해 유족이 아닌데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사기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미끼로 소송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는 단체들이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다소 혐오스러운 사진을 담뱃갑에 넣도록 하자 담배 케이스가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번엔 케이스를 씌울 것도 없이 혐오 그림을 간단히 가릴 수 있는 스티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를 사니 편의점 주인이 무언가를 따로 챙겨줍니다. 스티커입니다. 일러준 대로 담뱃갑에 붙여보니 혐오스러운 그림들이 감쪽같이 가려집니다. 행복하세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매장 이름이 적혔습니다. 따로 그럼 제작을 하신 거예요? 스티커만 하시는데 40만 원 들어갔어요. 저 붙여주면 좋아해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림 다 싫어요. 담배 케이스 막 지고 막 뜯어쓰시잖아요. 이러한 스티커는 이른바 매너 라벨이란 이름으로 흡연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궁화감이나 막 목에 약간 포스 느낌 막 그런 게 막 자극적인 그림이 많으니까 이거를 붙이는 게 약간 제가 사서 필 때는 그냥 꺼리낌 없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혐오 그림을 가려놓으니 기대했던 금연 유도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매너라벨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제품으로서 파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방지할 수는 없거든요. 가리는 그런 스티커 이런 걸 본인들이 직접 사서 구매하는 거를 규제를 할 수는 없고요. 담배를 파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승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노선 개편으로 기대한 승객 증가 추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은 14만 6,920명입니다. 1년 전보다 460명가량 줄었습니다. 장기 파업 사태로 줄었던 승객이 201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늘다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60년 만에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 올해도 승객수 회복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까지 이용객 10% 증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노선이 바뀐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버스 운송 수익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6% 늘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이 평균 8% 오른 걸 고려하면 승객이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승객이 증가세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해서 승객을 점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친절도 개선과 더불어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정기권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늘지 않으면 버스업체 수익은 줄고 보조금 지원은 늘어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료 환승 등의 보조금을 빼고도 지원된 손실 보조금은 100억 원에 이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 지역의 500원 으뜸 택시가 벽촌 오지 주민들의 발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원 광활루원의 월맷집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갖췄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 500원 으뜸 택시가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용객이 모두 5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으뜸 택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시책입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중교통 이용 후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광활로원에 있는 월매집이 전시 조형물과 시설물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월매집이 춘향전을 생생히 형상화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활로원의 월매집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우리 광활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맞춰 무주 13개 마을에서 체험형 축제를 진행합니다. 대회 기간 무주를 찾는 국내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북의 저수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저수율은 39.9%로 평년 54.7%와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물이 마르고 밭이 시드는 등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42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부영주택이 이번에는 분양률 뻥튀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부영주택이 지난 2월 창원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4.1%인 분양률을 43.9%로 10배 이상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최근 국토부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쉬운 만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80% 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는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바흐 위원장은 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 채집한 야생 진드기에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에서 진드기 감염병 의심 환자가 계속 신고되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20분쯤 익산시 창인동 69살 임모 씨의 기름집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 2층 36제곱미터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시 10분쯤에는 익산시 목천동 48살 김모 씨의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7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정읍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임실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